변호사입니다. 저희 3분 변호사에서는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된 형사공탁 절차에 대하여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영상에서 말하는 서류가 뭔지도 모르겠다. 서류에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공탁 시에 내야 할 서류들에 대하여 각 서류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우선 공탁 시에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서류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공탁서. 둘째,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셋째, 공소장 부본. 그리고 넷째로 들어가는 것이 저번 영상에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불허가 된 열람복사 신청서입니다. 여기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공탁을 대신 해주러 가게 된다면 위임장과 위임을 맡기는 사람의 신분증, 그리고 공탁을 대신 해주는 사람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실제 공탁서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양식은 인터넷에 형사공탁서 아니면 금전공탁 형사사건 이렇게 치시면 많이 나와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대법원이라고 치셔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탁이라고 검색하시면 문서 양식들을 따로 모아놓은 양식이라는 메뉴에서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공탁서에는 공탁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그리고 받는 사람의 이름, 법원 사건번호, 검찰 사건번호, 공탁 금액, 그리고 공탁 원인 사실란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공소사실 요약과 함께 해당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복사 허가받지 못해서 공탁을 한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나의 사건 검색 결과인데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 사이트에서 피고인 이름과 사건 번호를 알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건 검색을 하면 사건 일반 내용과 사건 진행 내용이 나오는데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서 반드시 둘 다 출력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장의 경우 사건이 기소되면 부본이라고 해서 보내주는 서류가 있는데요. 이것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이게 없으시다면 복사본을 제출하더라도 당연히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열람복사신청서 불허가 본입니다. 이 서류의 경우 저희가 최초 접수했던 법원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이후에 몇 건의 공탁을 더 해본 결과 법원에 따라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형사공탁을 하는 이유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피해자에게 돈을 직접 주기 위하여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신청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해서 이를 불허, 허가해주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공탁이 진행이 됩니다. 변호인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인을 통해서, 없으신 분들은 직접 열람복사 신청을 진행하실 텐데요. 추후 공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열람복사 신청을 할 때는 불허가 나게 됐을 때 신청서 사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따로 해두시면 좋습니다. 만일 이 사본을 미리 받지 못했다면 공탁하기 전에 법원에 있는 열람복사실이라는 곳에 전화하셔서 내용을 말씀하시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공탁을 해주러 가게 될 경우 꼭 내야 할 위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받아서 쓰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임사항에 공탁서 작성, 제출, 회수 제한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 위임장 문구와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무난히 진행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공탁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알려드릴 만한 정보가 있으면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